여러분, 빚 내세요. 부담 가능한 최대의 빚을 내서 집 사세요. 제 얘기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집값도 떨어진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하셨나요? 여러분, 소비를 줄여서 돈을 더 많이 모으세요. 그 돈 모으면 우리 가족 발 뻗고 살 내 집 마련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내 집 마련이라는 목적은 똑같은데 어떤 이야기가 더 현실성 있게 들리셨을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얘기가 더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요? 그만큼 절약해서 돈을 모으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 돈을 목돈으로 만드는 건 더더욱 어렵고요. 오늘은 스스로를 제한해서 은퇴 준비, 더 나아가 노후 준비를 숨쉬듯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노후 준비 하긴 해야 하는데 하시지만 아직 적극적으로 준비 못하신 분, 특히 제 지난번 이 영상 보시고도 아직 연금저축펀드 개설 못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반드시 핸드폰 여시고 연금저축펀드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길을 콕 집어드리는 핑코치 다카포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잘 일어나셨어요? 와, 아침이다. 기지개 시원하게 쭉 켜고 매일 일어나는 시간에 기분 좋게 일어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침이네 하고 일어나신 분이 사실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리얼하죠? 맞아요. 제 얘기예요. 애들 재워놓고 낮에 하려고 마음먹었던 일들 해치우다 늦게 자니까 점점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디 제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누워있을 수가 있나요? 알람 끄고 얼른 일어나서 애들 아침 챙겨주고 막내는 라이딩 해주려면 아침마다 날 너무도 괴롭히는 이 녀석. 알람을 꼭 설정해두고 자야 합니다. 바로 이 알람을 행동경제학에서는 행동장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늦게 일어나서 직장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 전날 저녁 언제 침대에 눕더라도 다음날 같은 시간에 알람을 울리게 해두는 거잖아요. 제 시간에 출근하기 위해 늦잠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알람 맞추기를 하는 것이죠. 이 행동장치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나 자신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아쇠 효과로 널리 알려진 트리거를 보면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이 방아쇠, 즉 트리거로 하루 질문을 권합니다. 변화를 주고 싶은 일에 대해 매일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점수 매기게 하는 것인데요. 책에서 나온 고도비만인 에밀리의 경우 해독 주스 마시기에 최선을 다했는지, 운동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삼촌에게 요청해서 전화를 통해 질문받고 답을 했어요. 첫 2달은 해독 주스를 잘 마시는데 10점 만점에 거의 모든 날 만점을 매긴 반면 운동은 2주가 되기까지 0점에서 2점을 오가는 수준이었죠. 하지도 않은 일을 왜 하루 질문에 넣는 거니? 이 질문을 삼촌에게서 받고 에밀리는 자신이 원하는 건강한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한 결과 5km 마라톤도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멋지게 해냈습니다. 이렇게 하루 질문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며 다이어트에 필요한 행동들을 꾸준히 실천해 나간 에밀리가 25kg을 감량한 일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요? 우리의 은퇴 준비, 더 나아가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당 몇천만 원 나가는 우리 집 방바닥을 물건으로 채우지 마시고 쓸데없는 소비를 줄이세요. 그리고 아낀 돈으로 투자하며 노후를 준비하세요. 풍족한 노후 준비는 누구나 원하는 결과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껴 쓰는 일은 너무 쉽지 않거든요. 고통스럽기까지도 합니다. 누구나 원하는 결과는 바로 돈 걱정 없는 노후 준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목표에 가까이 가면서 큰 부담 없이 준비하기에 딱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은 우리의 노후 준비에 있어서 더없이 좋은 행동장치가 되어줍니다. 매달 가계가 부담되지 않는 수준으로 가입해 두시면 직장인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도 받고 연금 개시하면 생활비에 보탬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게요? 지난번에 다카포님이 이야기해줘서 연금저축펀드 하면 좋다는 거 이젠 나도 알겠어요.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개설해야 하는 거예요? 장기로 끌릴 거니까 수수료가 중요하다고 하시던데 이 고민으로 아직도 계좌 못 여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수수료에 대해 말씀드리고 더 궁금하신 부분, 어느 증권사에서 가입하면 되는지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연금저축펀드 수수료는 크게 계좌관리 수수료, ETF 매매 수수료, 상품 수수료 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어느 증권사든지 모바일로 개설하시는 것이 수수료를 할인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부분은 2014년 8월 기준으로 알아본 부분이며 수수료는 증권사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할 수 있으니 개설하실 때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현재 연금저축펀드의 계좌관리 수수료는 대부분의 경우 없습니다. 그 다음 ETF 매매 수수료, 거래 수수료라고 합니다. 보통 연금저축펀드 수수료 무료라고 하는 이벤트들은 이 거래 수수료 할인 이벤트입니다. 모바일로 비대면 개설 시 조그만 글씨로 ETF 거래 수수료 중 위탁 수수료만 면제되고 유관기간에 대한 수수료는 부과된다 라고 써 있습니다. 특히 수수료 무료 이벤트로 가입하시는 경우 이벤트 기간이 끝나고 얼마의 수수료를 부과하는지를 꼭 체크해보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삼성증권 FAQ 안내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장기 투자이다 보니 한국 사람이라면 삼성 먼저 찾게 되더라고요. 2024년 연말까지 위탁 수수료가 면제되고 0.004208.7%는 부과된다고 안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종료 후에 표준 수수료가 중요합니다. 표준 수수료를 삼성증권 상품 공시실에서 확인해보니 국내 주식 MTS 거래 시 수수료가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수수료가 꽤 세네요. 연 최고 한도인 1,800만 원을 모아서 한 번에 거래한다고 해도 미래에셋증권 오프라인 개설 계좌의 온라인 ETF 거래 수수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미래에셋증권 안내인데 다이렉트로 비대면 개설하고 온라인으로 ETF 거래하면 0.014%, 영업점에 방문해서 거래하면 온라인으로 거래해도 0.14%로 무려 10배나 수수료가 차이 납니다. 그러니 꼭 개설은 모바일에서 하셔야겠죠? 미래에셋증권도 연말까지 수수료 우대하고 있으며 삼성증권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2014년 상반기 기준으로 ETF 매매 수수료가 평상시 가장 낮은 곳은 나무증권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웬 나무야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바로 NH투자증권입니다. 여기는 표준 수수료가 0.01%더라고요. NH투자증권 최초 신규 고객의 경우 비대면 계좌 개설 시 ETF 매매 수수료를 12개월 우대해 주는데 미래에셋증권이나 삼성증권보다 할인 후 수수료보다 조금 높긴 하지만 연말까지가 아닌 12개월이니 그 점이 좋습니다. NH투자증권에 계좌 없으신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이미 계좌가 있어서 해당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수수료는 바로 상품 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는 ETF 운용 수수료인데 ETF도 펀드거든요. 그래서 이 펀드 운용하는 데 드는 각종 보수와 비용을 떼가는 겁니다. 이건 상품별로 수수료가 달라서 거래하실 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타이거 S&P 500 ETF를 검색해서 정보를 찾아보니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운용, 판매, 관리 비용을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라서 시점에 따라 대동소이할 수는 있겠습니다. 8월 28일 기준 보수율은 0.14%로 확인됩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미래에셋증권이랑 삼성증권 둘 다의 연금저축펀드를 개설했어요. 수수료 확인해 보려고 하다가 실수로 두 개 다 가입이 되어버린 건데 수수료를 비교하고 보니 미래에셋증권을 통한 연금저축펀드에 운용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증권사에서 두 개의 연금저축펀드를 개설하려고 하면 20일 제한이 있었는데요. 서로 다른 증권사에다가 개설하는 거는 문제없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연금저축펀드가 인당 하나만 되는 ISA 계좌 개설과는 달리 여러 개가 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왜 미래에셋이랑 삼성만 비교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전문가분들께서 주로 이 두 증권사를 사용하셔서 거래하시더라고요. 연금저축 펀드는 장기로 가져가야 하는 상품인 만큼 증권사 규모와 수수료를 모두 고려하셔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건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시죠? 제 이야기 듣고 선택은 직접 하셔야 합니다. 투자에 따른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은 우리 각자의 몫이니까요.
참, 이야기 듣고 ETF 매매 수수료랑 상품 수수료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리면, ETF 매매 수수료는 우리가 가입한 연금저축 펀드, 계좌가 있는 증권사 몫인 거고, 상품 수수료는 우리가 매매하는 ETF를 운용하는 회사에 주는 몫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타이거 S&P 500을 예로 들면, 펀드를 미래에셋 증권으로 하셨건 삼성증권으로 하셨건 나무증권으로 개설하셨건 모두 거래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이 ETF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 부분이 너무 헷갈렸었는데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려고 공부해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든든한 노후 준비를 위한 행동장치로 연금저축펀드를 개선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렸어요. 연말정산 받으시려면 12월 마지막 영업일인 12월 30, 월요일까지 입금하셔야 합니다. 31일이 평일이긴 하지만 증권사 연말 휴장일이라서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연금저축펀드 개설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들고 어플 열어서 해보세요.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드신 생각,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더 풍족한 노후 준비하는 데 도움되는 이야기를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들어와.